이준석 후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의원 자격으로 취임 선서에 참석을 하셨던데 일단 기대했던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를 했고 어제 기사가 많이 나온 걸로는 그래서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죠. 10%면 반액이고 15%가 전액이니까 저희가 애초부터 15%를 받았으면 전액을 받는 건데 그렇게 못한 거고 또 10%를 받았으면 반액이라도 받는 그렇게 못한 거니까요. 근데 애초에 사실 저희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산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흑자 남겨놓은 선거가 됐어요. 아, 후원금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후원금도 있고 정당 보조금도 있고 네. 그걸 이제 최대한 좀 최소화해서 이를테면 뭐 선거 유세차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5톤 하나, 3.5톤 하나, 1.5톤 두 대로 해서 후보자 개인이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유세차를 어차피 전부 다 전국 지자체 전부 다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한 것도 있고 또 예산적 한계 때문에 이 선거 사무원들을 전국에 쓰지 못한 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예산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후보들은 12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인가요? 그거 다 쓸 수 있었지만 저희는 4페이지만 손글씨로 해서 이렇게 좀 진정성을 더 보이겠다라는 예산을 아낀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썼는데 예. 보전은 아마 못 받을 테지만 저희가 예산 이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짜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조금은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후보와 당이 좀 부족해서 8.34%라는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만 표라는 게 적지 않은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비례대표 득표수가 100만 표 정도 됐는데 100만 표에서 1년 반 만에 이만큼 좀 많이 성장을 했다면 젖잘새가 아니라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선거에 좀 더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은 있을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8%, 9% 득표 한득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아닌 일반 다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이준석도 10%를 못 받는데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 10% 못 받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때는 흑자 낼 수 있는 후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역선거는. 그러면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후보들을 일단 내보내야 되는데 광역단체장부터 해서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까지 이 결과를 보고 이준석의 도전은 우리가 평가하고 계속 성장한다고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과연 개혁신당의 간판으로 지선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양질의 후보군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실질적 고민과 큰 숙제가 이제 개혁신당에 남은 셈이라서요. 예. 지금 보수 정치가 매우 무너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계 개편과 재건 등이 있을 텐데 그때 개혁신당도 과거 YS처럼 호랑이 잡으러 다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수 통합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화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는 좀 고민을 할 것이다. 김주호 대변인 저를 계속 보고 계신데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실까요? 뭐 이번에 개혁신당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서 예. 국민의힘으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대 정당의 정치 지도자와 같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새로운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평가해야 됩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 선거를 걸치면서 양양재 전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대표, 김용남 의원, 뭐 과거에 보면은 이낙연 대표하고도 조금 이렇게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자체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대중 앞에 노출했어요. 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과 같이 할 마음이 생길 것인지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헤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에서 발언한 그 발언 문제. 예.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는 한 그 발언에 대한 문제 계속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보여줄 건지 예. 아니면 성찰하고 반성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은 정치인으로, 정치 세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외면한다면, 도태되는 게 이 바닥 생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지만, 새로운 정치 하시는 분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덧붙이면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당과 후보가 전부 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잘 이별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뭐 3차 토론 관련해서 지적해 준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좀 봅니다. 대신 그 가족들한테 어떤 육두문자를 날린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 돌파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잘 고찰을 해보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